나의 벗들, 혹시 69개를 남은 지금도 40시절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신다면 마음의 어려움은 영영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이 늙은 교수는 생각합니다. 이 말이 조금은 따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늙은 교수는 여러분을 놀라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기에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늘들 나이가 들면 몸부터 먼저 늙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깜빡이는 일들이 많아질까봐 미리 걱정하시곤 합니다. 이 늙은 교수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신정으로 나이 들게 만드는 것은 몸의 별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습관이라는 사실이지요. 저 역시 전쟁의 어려움과 가난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고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힘겨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함께 건너온 벗들 중에는 지금도 얼굴 가득 가난함이 묻어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나이임에도 늘 불만과 화를 안고 사는 이들도 있답니다. 그 차이는 높은 자리나 많은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손에 쥐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끝내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는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참 많이 애써야 합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고 남들과 경쟁해야 했으며 때로는 억울해도 꾹 참아야만 했지요.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습관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진정한 문제는 그러한 습관들을 60고개를 넘어서까지도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나의 벗들, 우리네 인생의 계절은 모두 똑같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따뜻한 봄에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요. 뜨거운 여름에는 견뎌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가을에는 거둬들일 것이 있고 추운 겨울에는 편안히 쉬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순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 벗들이 인생의 겨울 문턱에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봄처럼 서두르고 여름처럼 힘겹게 싸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으십니다. 이 늙은 교수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결국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손에 쥐어야만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예선 이후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채워 넣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덜 하고 때로는 과감히 멈추고 마음을 비워 놓아주는 데서 찾아오는 것이랍니다. 새로운 것을 억지로 만들려 하기보다는 이미 손에 쥔 것을 편안히 놓아주는 데서 말이지요. 이 늙은 교수는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요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금껏 충분하고도 넘치도록 애쓰며 살아오셨으니까요. 대신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귀한 남을 시간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될 5가지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5가지는 그리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들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계셔도 마음만은 결코 편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벗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이 늙은 교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에는요. 저는 지금의 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야말로 비로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을 때는 미처 알지 못해서 혹은 놓을 용기가 없어서 많은 것을 붙들고 있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놓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 작은 차이가 우리 벗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아니면 평안하게 만들지 결정하는 갈림길이 된답니다. 오늘 이 늙은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벗들께 조용히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요? 힘에 부치는 체력이신가요? 아니면 돈에 대한 걱정이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께서 이미 오래전에 편안히 내려놓아도 좋았을 어떤 오래된 습관이나 굳어진 생각이나 혹은 강한 지쳐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나 마음의 병을 제가 고쳐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랜 세월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만약 지금 가시는 이 길을 계속 걸으신다면 앞으로 더 힘겨워질 것이라는 반향 정도는 조심스럽게 알려드릴 수 있겠지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이야기는 결코 그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늙은 교수 자신에게도 그리고 제 또래 오랜 벗들에게도 셀 수 없이 되뇌고 되뇌온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 남은 이후의 삶은 무엇을 억지로 이겨야 쓰는 삶이 아니라 그저 편안하게 지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조용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벗들이 예순 고개를 넘기고도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의외로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따라다닌 낡은 습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자꾸만 확인받으려 하는 마음이랍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하고 중요했지요. 가족들을 책임져야 했고 이 험한 사회 속에서 굳건히 자리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우리 몫을 제대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참 어려웠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누군가를 설득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순 고개를 훌쩍 넘긴 뒤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인정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때부터 그 오래된 습관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자꾸만 지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많은 우리 벗들이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사람들이 나를 예전처럼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다고요. 사실 세상이 갑자기 차갑게 변한 것은 아니랍니다. 세상은 늘 제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갈 뿐이지요. 다만 우리가 여전히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변화들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뿐이랍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는 시도는 거의 언제나 실패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정을 끝내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늙은 교수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들고 굳이 많은 것을 설명하려 들지 않아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이지요. 그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 굳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것, 때로는 작은 오해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삶의 많은 고개를 넘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여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우리 벗들이 멈추셔야 할 것은 나를 알아달라고 자꾸만 외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담담하고 의연한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배울 때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멈추셔야 할 것은 지난 세월에 대한 끝없는 후회와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우리 벗들은 때때로 자신의 지난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비교하는 마음은 더욱더 날카로워지곤 하지요. 하지만 그러한 비교는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을 가장 아프고 잔인하게 만드는 방식이 될 뿐입니다. 나의 벗들, 지난 시절의 여러분은 그 당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지난 날을 재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가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드러지게 핀 벚꽃이 지고 난 뒤에 왜 나는 봄에 더 오래 피어있지 못했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듯이 우리 인생의 한 시절도 그저 그 시기에 해야 할 역할을 다했을 뿐이랍니다. 우리는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 때론 많은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했고 또 많은 것을 꾹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완벽하고 흠없는 선택만을 할 수는 없었지요. 그것은 결코 우리 삶의 실패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쓴 소중한 흔적들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벗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혹독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끝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하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되돌리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은 놀랍도록 가벼워질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해서 증명하거나 지난 날의 실수를 억지로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이만큼 잘 살아왔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다독여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이지요. 만약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서 멈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계셔도 마음만은 늘 바쁘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편안히 내려놓는 순간 우리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긋해지고 지쳐있던 우리 마음에는 비로소 시원하게 숨 쉴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많은 것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시지만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참으로 귀한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은 겉으로는 사람 좋아 보이지만 실은 우리 마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해로운 습관이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로지 의무감 하나로 버거운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살아가는 일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벗들은 맺어온 인연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곤 합니다. 그저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혹은 한 핏줄이라는 이유나 예전의 정 때문에 이미 마음이 다 닳아버린 관계를 힘겹게 이어가려 애쓰십니다. 하지만 60고개를 넘은 뒤의 삶에서 세상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 같은 건 더 이상 없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에서 버티고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사람이 참 많이 필요했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어떤 사람보다 내 마음의 평온한 시간이 훨씬 더 귀해지기 마련입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쏙 빠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한숨부터 나온다면 그 인연은 이미 여러분의 평온한 노년을 아프게 갉아먹고 있는 것이지요. 저 이 늙은 교수가 오랜 세월 지켜본 노년의 모습에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늘 평온하신 분들은 주변에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들과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정을 나누며 사시지요. 반대로 늘 마음속에 불만과 화가 가득한 분들은 의외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고 다니십니다. 하지만 그 만남의 대부분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기운을 빼앗는 소모적인 자리가 되곤 합니다. 서로와 입은 상처를 들춰내고 지난날의 해묵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며 누가 더 억울했는지를 따지는데 시간을 다 쓰시니까요.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마음은 점점 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그 무게는 결국 우리 몸으로 고스란히 내려오게 됩니다. 밤잠은 얕아지고 말투는 거칠어지며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지요. 옛 소년들도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기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밝은 기운과 어두운 기운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살려주는 기운인지 아니면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기운인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 곁에 머물다 보면 우리 마음도 어느새 그 어두운 빛깔로 물들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이치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나쁜 기운은 더 빠르고 깊게 우리 영혼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인연에도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인연은 모질게 끊어내는 용기가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적당한 거리를 두는 그런 지혜로운 용기 말입니다. 모든 모임에 억지로 나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걸려오는 모든 전화에 즉시 답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내 삶을 소중히 지켜내는 방식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결국 혼자가 되지 않겠느냐며 걱정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고요히 머무는 시간과 사무치게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지요. 혼자 있어도 마음은 평온할 수 있지만 맞지 않는 관계 속에 갇힌 사람은 수천 명 속에 있어도 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내 상처를 증명받으려 애쓴다면 그 상처는 끝내 아물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꾸 들춰내어 더 깊어질 뿐이지요. 이제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서 진정으로 편안해지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나이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로 그 관계를 잠시 옮겨두는 일이지요. 꼭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소중한 인연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지내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사람, 과거의 아픔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온전한 사람, 그런 인연 몇몇만 곁에 있다면 우리의 노래는 충분히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연을 가려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깊고 넓은 세월을 살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말과 감정이 어떻게 노년의 평화를 깨뜨리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처방을 내려드릴까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멈추어야 할 것은 타인과의 다툼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말과 감정이 앞서 나가도록 방치하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이 곧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었습니다. 말로 상대를 설득하고 말로 버텨내며 말로써 나 자신을 지켜야만 했던 시절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급한 습관은 자꾸만 우리를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곤 합니다. 예순을 넘겨 내뱉은 말 한마디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 가슴에 남고 때로는 칼날처럼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이 요즘 들어 부쩍 말투가 거칠어졌다고들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성품이 나빠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쌓인 세월의 피로와 억울함이 나도 모르게 말의 끝dum을 날카롭게 다듬어 놓은 것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 문득문득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에 휩싸이곤 합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 서운한 감정이 우리의 말을 더 빠르고 강하게 몰아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 이 늙은 교수가 평생을 살아보며 깨달은 진리는 말로 존중을 요구할수록 진정한 존중은 오히려 더 멀리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른의 진정한 품격은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요한 침착함과 여유로운 마음의 빈터에서 나오지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은은하게 전달되는 삶의 무게,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우리에게 선물한 진짜 힘입니다. 어른들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그림자인 말 또한 어지럽게 흔들리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노년의 평안한 말투를 고치기 전에 먼저 거친 마음을 쉬게 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꼭 즉시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장 해명하려 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금 늦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거나 큰일이 나지는 않으니까요. 오히려 성급한 반응이 소중한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말이 남게 나쁜 흔적은 상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머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와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은 내 마음의 고요를 잃지 않는 것이니까요.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 때 똑같이 무례함으로 맞서면 결국 나 자신도 그 무례한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조용히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고귀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힘없는 자의 도망이 아닙니다. 삶의 온갖 풍파를 다 겪어본 사람만이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말을 참다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일시적인 답답함은 잠시 후면 씻은 그 사라지지만 상대에게 준 상처는 두고두고 나와 타인 모두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선 이후에는 말의 숫자를 줄이고 말의 온도를 따뜻하게 낮추는 연습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남을 위하는 일이기에 앞서 바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처방입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억지로 짓누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 요동치는 감정이 나를 끌고 멋대로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잠시만 숨을 고르고 기다리면 대부분은 잔잔하게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 거친 파도가 휘몰아칠 때 말을 내뱉으면 항상 후회하는 찌꺼기가 남게 되지요. 노년의 진정한 평화는 말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을 삼가는 데서 옵니다. 수많은 감정을 다 느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가지 않기에 평화로운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부모님이 가장 내려놓기 힘들어하시는 마지막 처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멈추어야 할 것은 아마도 우리 생에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식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마음과 그 밑바닥에 달린 깊은 불안입니다. 특히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이 마음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더 단단해지고 나지요. 자식이 부디 잘 살기를 바라고 실수 없이 꼭 길만 걷길 바라는 그 마음은 물론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도를 넘어서면 어느 순간부터는 따뜻한 걱정이 아니라 숨막히는 간섭이 되고 맙니다. 예순 고개를 넘어서도 자식의 선택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삶의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아픈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몫으로 주어진 인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그 험한 길을 자식 대신 걸어줄 수는 없는 법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멀리서 따뜻한 눈길로 조용히 응원해주는 것뿐입니다. 옛지에 따르면 자식은 하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손님이라 하였습니다. 잠시 우리 품에 머물다 제 갈 길로 떠나는 존재이지 결코 영원히 붙잡아둘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 엄연한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무거웠던 마음도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쉬게 됩니다. 무언가를 내 뜻대로 휘두르려는 마음은 결국 깊은 두려움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없으면 저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대부분 우리의 역할이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꽉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씩 가볍게 내려놓으며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물건들도 빽빽한 일상의 일정도 그리고 마음속에 품은 과한 기대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많은 것이 집안 가득 쌓인 낡은 물건들을 보며 말씀하시지요. 언젠가는 꼭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못 버리겠다고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 물건들이 다시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그 물건들처럼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걱정도 더 이상 쌓아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젊은 시절처럼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움직이고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걷는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건강이란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도에 맞춰 꾸준히 이어가는 정상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야말로 나 자신과 가장 친한 것이 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한 하루를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이자 축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값진 자유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많이 이루어내야 하는 고단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다 해내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쉬고 나를 아끼며 살 수 있을지를 배울 차례이지요. 저희 늙은 교수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승리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보다 앞서가는 것도, 누군가를 내 뜻대로 설득하는 것도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스스로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인생의 막바지 길로 갈수록 우리는 자꾸만 더 가벼워져야 합니다. 가슴에 맺힌 미련도, 끈질긴 집착도, 해묵은 분노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만약 오늘 저의 이 소박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다면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덜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굳이 큰 변화를 억지로 만들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의 짐 하나만이라도 슬쩍 내려놓으신다면 여러분 삶의 온도는 금세 따뜻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예순 이후에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하늘이 내려주신 귀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 소중한 선물을 불안과 걱정이라는 어두운 색으로 채울지 아니면 고요와 감사라는 밝은 빛으로 채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느긋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긴 세월을 먼저 살아온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따뜻한 마지막 진심입니다.